음, 제가 한국 그 뉴스나 뭐 정치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문재인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 이건 문재인 대통령 자체를 비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주의 대신에 이제 유행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중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과격화되고 편향이 되기 시작하면 앞뒤가 안 보이고 좌우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파분들, 저는 좌파 정부, 그러니까 현 문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설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면은 북한하고의 이제 그 외교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게 문정부의 기본 그 외교 성향이 저런 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해야겠지만 거래할 건 거래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 솔직히 트럼프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먹이를 좀 많이 줬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선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선물을 해줬단 말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조련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 아베는 땅끝으로 몰렸고, 그 결과가 지금 저런 모습인데,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근데 사실 그런 덮어놓고 어떤 세력이나 어떤 정부나 이런 거랑 싸우고 나를 세우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고 좀 비판했고 좀 짜증났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다. 덮어놓고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다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그 상황이,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고, 과연 저분들이 종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북한의 체제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 구분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종북주의가 나빠, 북한이 나빠, 그럼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북한이 나빠, 그리고 북한 나쁜 놈들이니까 북한을 조금이라도 편을 들거나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그분들의 그냥 논리로 끝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고 저분이 종북주의자로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 문재인은 당연히 사회주의자다, 종북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왜요? 어떤 걸 보고요? 그러면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세금을 퍼주니까 라는 말도 나왔어요. 세금, 공산주의가 세금 퍼주는 제도였나요? 정확히는 세금을 이제 배급제로 돌리고 엠방하자라는 뭐 그런 주의죠. 국가주도 하에서. 국가가 전체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체제인 거지. 공산주의가 복지 많이 한다고 세금 많이 그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쓴다라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세부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거든요. 그쪽 계보도. 그리고 한국 계보들이 가장 다양하죠. 뭐 NL이니 PD니 뭐 아주 다양하게 유재희님이 설명 열심히 하시더라고. 맨날 하시죠.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싸그리 날려버리고 그냥 문재인은 종북주의자니까 나쁜 놈으로 모든 게 그냥 설명이 끝나니까
어찌 보면 대단하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에서도 보이니까 이거 얘네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네들 그냥 똑같은 놈들 아니었나 이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그렇다고 해서 찍거나 자유한국당이 잘했던가 뭐 제가 정책적으로 보수화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일부분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보수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만 따지면 저는 극좌죠. 극좌에 가까울 거예요. 녹색당이 애들 장난인 수준으로. 근데 확실한 건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상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어를 해요. 그래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반대는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건 반대한다고. 일본산 물건 사는 놈들을 조심해라. 이거 나치당이 하던 거예요. 우파분들이 맨날 그걸 우파분들 중에 그런 걸로 비판하는 거 있어요. 지금 막 나치당 보는 것 같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파도 사실 나치당 같은데 좌파도 사실 하는 거 보면 나치당 같아요. 한국은 뭐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나 우나 전체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이제 우파는 그걸 합리주의와 국가주의라는 틀로 싸고 있는 거고 좌파는 그거를 이제 민족주의라는 틀로 싸고 있는데 파 보면 둘 다 이제 강력한 진영 논리와 상대방이 나쁘다라는 것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막 뭔가를 한다 이런 걸로 설명이 끝나시거든요. 아니에요. 그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뭐냐면은 좌파에서도 국가가 먼저 있어야지 개인이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우파에서도 국가가 먼저 있어야지 개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양쪽 분들이 편이 다른데 말씀하시는 게 동일해. 야, 여기가 진짜 전체주의 기본 탑재한 나라긴 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이에요, 이건. 사실 이런 종류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찾아가면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가 있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 그 민족주의가 단일 국가라는 것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강하게 굳어져 있었고, 그게 500년 정도를 갔어요. 심지어 왕권 신수설인이 하는 것이 1560년대, 70년대, 늦으면 1600년대에 나타났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은 조선 건국 직전 정도에서도 이미 고려시대에 외침을 많이 당하면서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 그리고 왕권 신수설과 비슷한 왕의 권한은 하늘에서 왔다 이런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한국은 고려시대 중기에 이미 중세가 끝난 거예요. 유럽의 봉건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가 이미 바탕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제 시대 때에도 독립운동이라는 걸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이게 저는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는 아예 그냥 놔야 될 것 같아. 제가 전체주의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냥 한국은 그냥 한국이란 국가 자체가 전체주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면 내가 한국을 떠나야 되나? 아무튼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좌파나 우파나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나 전체주의라는 자기들은 모르는데 엄청난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다. 한국의 모든 정당은 전체주의를 추구한다. 심지어 좌파조차도. 뭐 애당초 정의당 뭐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거 끼는 것만 보세요. 그게 구호들 보세요. 그게 무슨 민중과 막 시민을 딱 생각하는 거야. 국민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전체주의지. 그러니까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전체주의는 한국에서 전체주의는 뗄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다시 한 번 더 결론. 한국은 전체주의 국가다. 좌나 우나 우리 당이 자한당이나 더민주나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죄다 그냥 전체주의는 오토로 깔고 간다. 이것이 한국이다. 절망편.